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클립스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단축키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단축키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프로그램 짜실 때 빨리도 짤 수 있거니와 실수도 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클립스에 대해서 단축키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요 펑션 키로는 F2, F3, F4가 있고요. 제가 가끔 그 실습 예제를 작성을 하면서 화면을 나누거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주석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클래스의 상수관계를 확인한다던가, 그 다음에 정렬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편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블럭을 올린다던가, 특수키를 입력한다던가, 그 다음에 보기를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게 될 키는 외우셔서 한번 이렇게 좀 사용을 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클립스를 켜시고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션 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F2는 패키지나 클래스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요. 자, 이클립스를 켜놓고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클립스 숏키라고 할게요. 이클립스 숏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제 이름도 똑같이 그냥 짓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없이 그냥 이번에는, 패키지도 짓까요?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숏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똑같이 이클립스 숏키라고 이름을 짓게요. 프로젝트를.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패키지는 이클립스 숏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이클립스 숏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도 이클립스 숏키죠. 자,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랑 클래스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F2라고 하는 것은요, 패키지랑 클래스의 이름을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름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나서 뭐 이름 바꾸기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리네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는요.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 리플렉터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리플렉터 다음에 리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네임을 선택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F2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F2 한번 눌러볼까요? 자, F2 눌러보시면 똑같이 아까 그게 그대로 뜨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리네임이라고 쓸게요. 자, 리네임, 언더바 리네임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클립스 단축키라고 하는 것에 리네임이라고 바뀌었죠. 자바 파일이. 자바 파일이 바뀌면 클래스 이름도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클래스 이름과 자바 파일의 소스 이름은 완벽하게 동일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패키지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선택하시고요. F2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름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점하고 리네임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여기 있는 리네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패키지 이름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에 파일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그 F2라고 하는 겁니다. 자, F3라고 하는 것은요, 자바 API 클래스를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메인 함수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 string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ing을 그냥 안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자바 API에서 제공한 거예요? 자바 API에서 제공한 거죠. 그럼 자바 API에서 제공한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F3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F3번. 자, F3을 딱 누르면 지금 스트링 클래스로 바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F3번을 눌렀는데 뭐를 지정을 해라 라고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파일로요. 여러분들
그 자바 위치에 가시게 되면 자바 JDK에 보면 JDK 폴더 밑에 src.zip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를 external 파일, 외부 지정 파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 안에 소스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F3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서 스트링이 파이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이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F3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 F4를 보도록 할게요. 자, F4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정의인데 상속관계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F4 한번 눌러볼게요. 자, 왼쪽 창 잘 보세요. F4, 이거 스트링에 갖다 놓고 F4를 딱 눌렀더니,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를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내가 선택하니까 스트링 뱃속에 있는 메서드들이 쫙 보이죠. 여기 필드도 보이고 메서드도 보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결국엔 F4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브젝트 선택하게 되면 오브젝트 뱃속에 있는 것들이 또 다 보이죠. 다시 말해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이라키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F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2, 3, 4는 정말 자주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예요. 이 세 개는 꼭 외워두시길 바라고요. 자, 나머지는 중요한 것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O는 저랑 할 때 많이 눌렀었죠. 자, 여기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errase라고 하는 거, 배열 출력할 때 errase라고 하는 거 많이 하셨었잖아요. 자, errase라고 하는 클래스의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소출할 거고요. 뭐 int 배열 그냥 1, 2, 3이라고 하는 걸 한번 호출해 보도록,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1, 2, 3.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지금 errase라고 하는 놈이 그냥 자동 추가돼 버렸는데, 자, 이걸 지워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오류가 났죠. 여기 밑에 오류가 납니다. 자, 앞대가리가 대문자인 거, 다시 말해서 클래스 밑에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요, 100%? 99% 임포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에 임포트 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임포트 되면서 이제 errase라고 하는 놈에서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지워볼게요. 자, 지운 상태에서요.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다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임포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는 자동 임포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게 되면 주석 처리죠. 주석이 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보세요. 제가 이만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주석이 다른 주석이죠. 자, 컨트롤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주석이 되고 한 번 하면 풀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하면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와 S택을 가지고 전체 여러 줄 주석을 할 때는요, 풀을 때는 역슬래시를 쓰셔야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역슬래시, 컨트롤 스페이스 슬래시, 역슬래시. 자, 요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주석 기능으로 두 가지를 해보신 겁니다. 1번, 2번, 3번까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을. 자, 아까 여기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보는 경우는 되게 정말 자주 있거든요. 상속관계를 확인할 때. 그거를요, F4 말고 컨트롤 T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rray라고 하는 놈, 스트링 갖고 해볼까요? 스트링 갖고 여기다가 컨트롤 T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T 누르면 아까 봤던 게 하이라키 구조가 그대로 나오죠. 한 번 또 누르면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고, 자, 인터페이스까지 그대로 나와요. 인터페이스 상속관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를 일이 되게 많을 거고요. errase도 한번 눌러볼까요? errase라고 하는 놈도 그냥 오브젝트를 상속했네요. 조금 많은 걸 해보도록 할까요? 넘버라고 하는 걸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건 숫자의 상위 클래스죠. 인티저, 더블 이런 것들요. 자, 컨트롤 T 눌러볼까요? 예, 넘버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았고요. 이 넘버의 하위 클래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트, 더블, 플롯, 인티저, 롱. 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래퍼 클래스, 기본 자령의 래퍼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바로 넘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요, 컨트롤 T를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능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편집을 보도록 할게요. 편집은 컨트롤 시프트 F 하게 되면 자동 정렬이 되는, 편집이 되어지는 거고, 자, Alt 업 다운은, 블럭을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히읗을 한글을 쓴 다음에 한자 키를 넣게 되면요, 특수키가 입력이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정렬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얘는 들어가 있고 줄 하나도 안 맞죠. 자, 선택하고 나서요, 컨트롤 시프트 F.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른 단축키랑 겹쳐가지고요. 네, 제가 알캡처를 올려놨는데 알캡처의 단축키에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알캡처를 지금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이렇게 자동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집할 때 컨트롤 시프트 F 잘 누르실 거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블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도 이렇게 위아래로 할 수도 있습니다. Alt 플러스 Alt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특수키를 집어넣고 싶으면 system.out.print line 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 그냥 기억이라고 써볼까요? 기억이라고 쓰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특수키들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긴 걸 쓸까요? 뭐 이렇게 옆으로 된 특수키를 쓸까요? 그럼 이렇게 특수키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몇 개 놓고 그냥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특수키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니은 디귿에다가 한자키 누르면 다른 특수키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특수키들을 골라서 출력하고자 할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출력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집까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보기입니다. 크기, 폰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property, preference라고 하는 놈을 들어가셔서 막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걸 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랑 컨트롤 시프트, 이거는 화면 나누기입니다. 제가 나누기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걸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 대한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글씨를 크게 해볼게요. 자, 컨트롤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입니다. 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거 갖고 글자 크기를 크게 작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자, 화면 나눠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하게 되면, 다시요. 컨트롤 시프트, 잠깐만요. 이것도 단축키가 겹치네요. 네, 또 다른 거랑 또 단축키 겹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하게 되면 가로로 나눠지는 거고요. 또 누르면 다시 없어지는 거고요. 화면을 똑같은 걸 그냥 하나 복사해갖고 가로로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중가로 오면, 중가로 시작하는 중가로죠. 그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lt라고 하는 건데, Alt 하고 나서 방향키인데요. Alt 방향키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막 이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전 작업을 했다. 제가 요 위치에 만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진 자리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편집하고 나서 바로 이전에 편집한 것들 위치로 가려면 그 위치를,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커서 위치를. 그래서 실제로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도 만약에 여기를 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전 파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히스토리에 따라서 커서가 변한 위치, 그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단축키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사용하게 될 단축키가 이겁니다. 어쩌면 최근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실제 유용한 컨텐츠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 컨텐츠는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라도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이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